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3장의 도시군 계획. 아까 우리가 보다시피, 자, 국가계획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다 했어요? 광역도시계획. 끊임없이 써야 될 거야, 아마. 자, 그 밑에 우리가 이제 보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거죠. 근데 이 둘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도시군 계획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도시군 계획인데 그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하자, 이거죠. 자, 그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뭐냐? 자, 이것도 성질, 이렇게 보죠. 아까 이미 의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의는 용어정에서 봤잖아요. 자, 이거는 6인 지역이에요. 6인 지역이 아까 특광, 특특, 시군이죠. 이걸 관할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6인 지역, 관할구역에 대하여. 자,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에서부터 사회, 경제, 문화까지 다 하는 종합계획이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의 법적인 성질은 역시 대내적 구속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기관만 구속을 하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행정규칙의 성질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질을 띠는 거니까 이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그냥 부를 때는 그냥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칭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 지역이 있죠. 그래서 수립권자와 대상 지역이 있는데,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자. 자, 수립자는 오로지 6인만 수립합니다. 누구만 수립한다고요? 6인만. 그래서 오직 only 6인이다 해서 only 6인 이렇게 해서 오케이? 오로지 몇 명만? 6인. 6인이 누구야? 특광, 특특, 시장과 누구하고? 군수. 요 사람만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자가 된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이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을 하니까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그 지역이 대상이 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 수립 대상 지역이 관할구역이 의무적 수립이고 밑에 2번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 자,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거, 수립 대상에서 뭐 하는 거? 제외되는 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수립 대상 제외 지역이죠. 그 제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자,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에 속하지 않고? 수도권에 뭐하지 않고? 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뭐하지 않는가?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가 얼마? 10만이잖아요. 10만 명 이하인 시군. 이 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럼 여러분 봐요.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군으로서 인구가 7만인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할 필요 없잖아. 10만 명이 이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 요건 다 갖추면 돼요. 그러면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인데 인구가 15만 명이래. 수립해야 됩니까?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해야지.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아까 인구가 15만 켰잖아. 그럼 10만 명 이하인 시군일 때 안 하지만 15만이면 해야지요. 그러니까 여기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경계를 같이 한 동시 요건은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은 되는데 일단 수립을 안 할 때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지. 한 번 더. 수립 대상 제외 지역은 동시 요건이라는 거야.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되고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군이어야 된다. 그게 동시 요건이죠. 그런데 거꾸로 해석을 할 때 아까 수립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벗어나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전부에 대하여 광역 도시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내용 전부를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으로 대체하면 되죠. 계획을 대체하면 되잖아요. 기본계획의 내용의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에서 이미 정하고 있다면 그 광역도시계획으로 대체하면 되니까 이때는 기본계획을 따로 수립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 둘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접시군을 포함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6인 특과특 지방구수 수립자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과특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을 해서 기본계획을 뭐 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요때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수립을 할 때는 협의해야 된다. 끝에 관계 미리 6인과 뭐 한다? 협의해야 한다. 협의의 동그라미. 그거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기본계획은 한마디로 그 도시의 특성이라든가 목표, 그다음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살펴본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경관에 관한 사항, 뭐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이런 것 등을 다 내용으로 담아서 수립하는 것이 기본계획이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이나 방향 목표,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방제 안전에 관한 사항, 이런 거를 내용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기본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짤 때 그 수립의 기준은 역시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이런 모든 계획의 수립의 기준은 최고 높은 사람이 정해요. 그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짤 때 종합계획이 되게 짜야 된다. 뭐 되게? 그러니까 토지 이용이나 교통이나 환경 이런 전반에 걸친 종합계획이 되도록 짜야 되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여기는 구체적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포괄적 계략적인데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할 때는 구체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포괄적 계략적이고 구체적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죠. 그거 방향 잡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다? 기본계획의 내용이 수립의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본계획의
수립과 승인 절차입니다. 자, 수립과 승인 절차를 똑같이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여기도 똑같이 기, 공, 지, 수, 협, 심, 확, 승, 그렇죠? 확승, 공고, 열람입니다. 자, 그럼 요거 똑같이 우리가 보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수립 단계죠. 그럼 요거를 우리는 뭐냐? 승인 단계. 그럼 요거를 알리는 단계. 요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초조사입니다. 무슨 조사? 그 다음에 공청회. 그럼 여기는 지방의회의 의견만 수렴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하죠. 근데 여기서 알아둘 거는 이 기초조사에다가 포함되는 게 토지가 포함돼요. 토지. 기초조사에다가 토지 적성평가하고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초조사에다가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이 들어간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페이지 36페이지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광역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와 공청회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2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이나 줄치고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 빨간색,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즉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2반일로부터 동그라미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이때는 토지 적성 평가 또는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는데 자, 토지 적성 평가가 뭐냐 한번 보자. 아까 여기서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했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임야예요. 이 산을 깎아서 학교를 세우겠대요. 그럼 학교가 들어서는 그 위치 또는 공원이 들어서는 그 위치, 청사가 들어서는 그 위치, 그것이 토양이나 토질에 적합하냐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것이 토지 적성 평가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은 옆에다가 싱크홀 사건 이렇게 적어봐. 뭐라고? 싱크홀 이렇게 적어. 뭐라고요? 싱크홀. 그럼 서울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도로가 구멍이 뚫혀가지고 차가 지나가다가 전복됐다. 뭐 이런 식으로. 구멍 뚫힌 싱크홀. 그럼 이런 재해 취약하냐 안 하냐, 재해가 자주 발생하냐 안 하냐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것을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계획을 조사할 때 기초조사, 아까 기초조사는 뭐라 했어? 인구, 경제, 사회 뭐 조사하는 거야? 문화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조사할 때 토지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할 때는 많은 조사 비용이 들어요.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면은 비용이 과다 지출되겠죠. 그래서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나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을 했다면 요때는 토지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뭐 할 수 있다? 생략을 할 수 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아까 그럼 공청회도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니까 여기도 개최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공청회는 간접적인 지방의 의견 청취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인데 여기는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는 안 들어갑니다.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지방의회 플러스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를 받았잖아요. 여기는 시장 군수 의견 청취는 받을 필요 없죠. 왜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자는 오직 6인만 수립하잖아요. 6인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광, 특특, 시장, 군수니까 결론적으로 시장, 군수가 자기가 계획을 짜면서 자기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의회, 시군의회나 시도의회나 이런 의회 의견만 들어라 이 뜻이죠. 자, 그럼 이때 의회는 요청을 받고 30일 이내에 수립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립입니다. 자, 수립은 6인이 한다. 오로지 6인만 수립자야.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수립자가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립을 해서 이제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하기 위해서 협의와 심의 절차 거치는데 여기서 요거를 잘 보세요.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은 6인인데 특광, 특특이 수립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시장과 군수가 수립했을 때 이 6인이 수립하죠.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 이때는 그대로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과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6인이 수립하는데 특광, 특특은 확정, 시장, 군수는 승인. 그래서 여기는 협의, 심의 절차 거쳐서 확정하고 승인한다. 요까지가 승인 단계입니다. 요때 협의는 관계행정기관장의 협의 절차죠. 이때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승인합니다. 그 다음에 송부해가지고 공고하죠. 여러분, 공고는 특정된 장소에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시는 모든 전국에 다 알리는 게 고시. 6위는 특과 특특 시장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에게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한다. 이때 6위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 및 기본계획 우선하는 계획에 뭐한다?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여 수립되는 것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 뜻이죠. 자, 그럼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요렇게 이제 수립되는 거구나 하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는 도시의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요까지 진도는 나가고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나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책이 나오면 책에다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는 요즘 나가는데 오늘 1주차 예제 문제라고 해가지고 갖고 왔습니까? 문제 보입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국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올바른 거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올바른 거 찾으면 꼼꼼히 찾아야 돼요. 대충 찾으면 안 돼요. 자, 국가계획이라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했는데 맞는 거예요? 틀렸죠? 왜 틀려요? 예? 법령? 아, 또 이렇게 또 가면 또 안 되지. 이때는 법률 해도 법률이 맞아. 예. 여기 보라고요. 앞에 용어 정의를 보시면은 15페이지 한번 봐봐요. 15페이지 빨리. 찾는데 시간 다 걸리지만 15페이지. 15페이지 계획의 국가계획이 보이잖아. 중앙행정기관이 뭐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거나 보입니까?
그런데 지금 틀린 거는 어디냐? 국토부 장관이 틀린 거지. 중앙행정기관이 뭐에 따라?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 계획 중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라 이 뜻이야. 알았죠?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이라면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맞아, 틀려? 틀렸죠? 왜? 둘 이상의 시도, 시구이라 하더라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이 안 되면 그냥 둘 이상의 시군, 시도예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무슨 권력?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지 둘 이상의 시도, 시군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3번, 공공시설이라면 도로, 공원 등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공짜 하나 빠지면 틀리는데 공공용이 들어갔으니까 맞는 거잖아. 맞죠? 동글레미.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인데 내의 지역이라 해서 이것 또한 틀렸고, 또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6인이 특광, 특덕, 시장, 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를 개발밀도 관리구역 내를 외로 고치고 그다음 국토부 장관을 특광, 특덕, 시장, 군수로 고쳐야 맞습니다. 알았나요? 틀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아까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은 일기미양체였죠. 거기 들어봐요. 일기미양체였죠. 일부, 기능, 미관, 양화 환경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라고 해야 되는데 전부 일부 했잖아. 뭐가 틀린 거야? 전부가 들어가서 틀린 거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 도시가 이만인데 여기 일부야. 여기 일부에 대해서 짜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요. 전부 일부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맞는 것은 몇 번이야? 3번 하나밖에 없어. 자, 2번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와 도시군 계획의 위반 결정권자를 기재해보자.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자는 한번 적어봐요. 몇 명? 8인. 누구누구?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관로안에 몇 명? 8인이라고 적으면 되죠. 이걸 풀면은 8명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오직 6인. 6인이 누구냐고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다 이 뜻이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 위반권자 아직 안 했어요. 원래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결정권자 아직 안 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리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오늘 강의한 포인트가 이거하고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수립자, 수립 절차, 내용 요런 것만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첫날에부터 시간을 꽉 채워서 이렇게 강의한 아주 답답한 우교수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 내에 제가 책임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시작을 크게 하는 것보다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까지 매진해 가지고 결과를 크게 만들어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